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수리수문학 공부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방향으로 학습을 하셔야 될 건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팁을 좀 드리고자 다음과 같은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수리수문학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어떠한 단원 쪽이 비중이 조금 많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학습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수리수문학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말 그대로 수리학하고 수문학 이렇게 여러분들 이루어졌죠. 그래서 수리학과 수문학에 대한 느낌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저희가 얘기하는 수리학은 총 20문제 중에 한 15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문학이라고 얘기하는 건 나머지 한 5문항이 여러분들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도 좀 있어서 저희가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제일 첫 번째 정리가 되셔야 될 건 유체의 기본 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기본 성질 안에는 유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용어 정리도 필요할 거고요. 유체의 거동, 그다음 유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학습을 보통 위주로 정리를 할 텐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다음 과정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한 첫 번째에 대한 기초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정수역학하고 세 번째는 동수역학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죠. 뭐 정수역학은 저희가 얘기하는 뭐 전수학 또는 뭐 작용점의 수심, 부력, 요 해당되는 단원의 출제가 집중적으로 되고요. 아무래도 동수역학은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좀 많이 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체의 흐름이 어떤 건지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 뭐 베르누이 방정식, 연속 방정식, 운동량 방정식, 특히 베르누이 방정식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거기에 학습은 꼭 필요가 되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이제 실제 유체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단원이 오리피스하고 위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리피스든 위어든 둘 다 이제 유량을 측정하는 장치일 텐데 오리피스 하나, 위어 하나, 그다음 오리피스하고 위어에서 발생하는 오차에 대한 내용까지 크게 세 단원으로 나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정말 보셔야 될 내용이 관을 흐르는 흐름을 관수로라고 하고요. 자유수민이 있는 흐름을 보통 저희가 계수로라는 말을 쓸 텐데 이 관수로, 계수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뒤에 정리를 하셔야 될 상하수도 공학의 단원에서도 그 과목에서도 공통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쪽 비중은 정말로 출제가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학습이 선행이 되면 상하수도 공부가 아주 쉽게 여러분들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지하수하고 수리학적 상사성까지 나올 텐데 이 지하수는 아무래도 땅 밑에 있는 물이다 보니까 토질역학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루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단원으로 총 15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내가 순번으로 따져보면요. 관수로가 보통 거의 한 1등일 거고요. 계수로가 한 2번째, 동수역학이 한 3번째쯤 이렇게 배치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에 대한 여러 가지 도표들은 잠시 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형 다이어그램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수문학은 일단 여러분들 수문학의 일반과 비가 오는 내용, 하늘에서 내리는 모든 수분을 총칭한 강수 또는 강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침투와 그 다음 침루에 대한 관계 또는 증발과 증산에 대한 관계에 대한 학습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유출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를 합니다. 수문학은 수리학에 비해서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다만 자주 나오는 문제의 형태로만 접근하시면 5문제를 다 맞출 수는 어려워도요. 5문제 중에 한 3문제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맞힐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작전은 아무래도 수리학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학습은 수리학에 중점적으로 두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15문제 중에 한 12~13문제 정도 맞는 걸로 목표를 잡는 거고요. 수문학은 한 3문제 또는 한 4문제 정도 여러분들 맞추는 걸로 목표를 잡으면 여러분과 저와의 약속은 수리학은 토목기사 합격을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는 일종의 효도 과목이라고 생각하셔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식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죠. 근데
그 식을 내가 자유롭게 어떤 식을 적용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설계 작업을 거치는 그 느낌만 정리를 잘 해주셔도 충분히 우리가 맡고자 하는 16문제, 이 16문항에 해당되는 느낌은 아, 이게 내가 불가능한 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금방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저와 함께 하셔야죠, 여러분들. 자, 그럼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이 앞으로 어떻게 출제됐었는지에 대한 비중을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단원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요 7단원까지 저희가 수리학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 밑에 단원 2개를 저희가 수문학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중에 대한 느낌은 이전까지, CBT 시험 이전까지에 해당되는 느낌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렇게 관수로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되고요. 그 다음 뭐 개수로나 동수역학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제가 수업 중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내용을 포커스에 맞춰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시험에도 안 나오는 내용인데 너무 깊게 공부하시는 것 또한 여러분들 우리 해당되는 내용에 이거 말고도 다른 과목들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시간을 조금 제가 없애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이제 CBT 시험이 실시되면서 기존에 봤던 시험의 문항들과 비중 차이가 어떤 건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부 항목에 오시면 단원은 저런 단원인데 그 안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물의 현상이나 물의 여러 가지 거동, 물에 해당되는 용어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다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제가 중요하다고 수업 전부터 여러분들 일단 메모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정리를 해드리는 부분일 거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따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게 어떤 단원에서 비중이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십사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2021년 4회 전에 해당되는 문항수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비중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한 거죠. 여기서 보셔도 출제가 제일 많이 되는 건 관수로에 해당되는 것과 개수로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 동수역학 부분이 많이 출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게 여러분들 CBT로 바꾸면서도 똑같이 비중은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CBT에 해당되는 출제 경향을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마찬가지로 관수로, 그 다음 개수로, 그 다음 동수역학에 해당되는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도 비중이 큰 거에 시간 투자를 조금 해야 나는 고득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냥 여러분들 뒤에 이제 CBT하고 PBT하고 2개를 이제 다음과 같이 비교를 해본 거예요. 파란색과 빨간색을 비교해 봤더니 큰 차이 없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출제 비중대로 출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앞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글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한 번씩 여러분들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요. 수리수문학은 어려운 과목이지만 고득점을 충분히 노려볼 만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하면 어려울 수 있죠. 저랑 함께라면 어렵진 않으실 것 같고 여러분들. 총 20문항 중에 16문항, 글쎄요. 저는 한 15문항에서 16문항 정도를 목표 삼고자 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시험이 나오지 않는 문제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나머지 5과목도 공부를 해야 될 거니까 조금 비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내려오시면 이제 각 단원마다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건지를 보시면 아까 제가 수리학은 총 15문제가 출제된다고 했고요. 수문학은 5문제가 출제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는 수리학이 15문항, 수문학은 5문항이라고 정리가 된 건데 수문학은 수리학에 비해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쉬우니까 이쪽은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문제들만 내가 해석을 해도 충분히 고득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의 양은 많지 않아도 한 3, 4문제는 거뜬하게 맞출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부터 2장, 그 다음 내려오시면 3장, 4장, 5장, 6장 각각에 해당되는 장마다 어떤 내용의 단원들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비중을 둬서 공부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런 걸 여러분들 글자로 읽는 것보다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라는 말들을 제가 중간중간마다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물론 20문제를 담아줄 수 있는 내용을 다 전달하기에는요. 시간도 부족할 수 있고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이렇게 일방통행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만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저한테 뭔가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게 온라인 강의의 가장 단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궁금하신 거 이렇게 사진을 찍어 주시든 페이지하고 번호를 잘 기입하셔서 여러분들 질의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요. 여러분들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드린다면 그냥 기존의 온라인 강의라고 생각하는 여기는 여러분들 교수라고 치고요. 여기는 그 내용을 듣고 있는 수험생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꼭 한솔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 강의도 교수님이 수험생한테만 지식을 전달하는 일반 통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차별화를 둬서 여러분들 물론 교수님이 수험생한테 지식 전달은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수업 받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의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또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보통 24시간 안에 보는 대로 빨리 피드백을 해드린다는 느낌일 거니까 요 내용만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단점만 보완해 준다면 온라인 강의가 오프라인 강의보다 더 월등한 강의라는 걸 충분히 저희가 증명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보는 거죠. 자, 그 다음 3장, 4장, 5장 이렇게 각 장마다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 거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일단 여러분들 관수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관수로하고 계수로가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뒤에 여러분들이 제6과목이라고 하는 상하수도 공학에서 제일 많이 밀접한 관계를 정리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여나 상하수도 공부를 먼저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조심하셔야 될 게 누구부터 먼저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수리수문학부터 먼저 학습을 하시고 상하수도를 공부하셔야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이해도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꼭 조심하세요. 왜 그러냐면 푸는 문제는 수리학과 상하수도가 겹치는 문제가 꽤 많이 됩니다. 그래서 수리학을 먼저 정리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요 내용까지가 지금 저희 수리학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한 거였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문학에 대한 내용이죠. 강수, 증발산과 침투, 침루, 유출에 대한 내용으로 나머지 한 5문제가 출제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총 6과목 중에 여러분들의 토목기사를 합격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효도 과목 중에 한 과목을 뽑으라고 하면요. 자신 있게 수리수문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합격의 길을 걸을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본 강의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다음 만날 날을 기약하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